김성태 씨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고 대법원에서도 돈이 넘어간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돼 있는지 부분이 남아 있을 뿐이지 이 팩트 부분은 인정이 돼 있는데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 목소리 들어볼까요?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검사실에서 이게 술을 마셨다. 이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연어 먹었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럼 광어 먹으면 조작이고 뭐 연어 먹으면 조작 아니에요?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자, 김성태 그 깡패 출신 쌍방울 김성태의 돈이 북한으로 안 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대법원까지 다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부분이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회도 제가 부탁드렸어요. 아니 민주당이 정 안 부를 것 같으면 우리라도 저를 불러달라고.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꽃 튄 토론을 해왔던 거 연장선입니다. 박지원 최고님.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얘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돈이 건네졌다라는 부분은 대법원까지 인정됐고 이화영 씨는 그래서 7년 8개월 징역 선고받은 거 아니냐. 네. 이 팩트 자체에서 뭐가 조작됐다는 거냐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을 이것을 유무죄에 관여해서 공소 취소라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국정조사다라고 가져가니까 이제 이런 논리상의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내지는 기소 과정에서 표적 수사가 있었는지 진술을 회유나 협박을 통해서 오염시킨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따지겠다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김성태 쌍방울 사건을 주도적으로 먼저 앞세우자고 할까요? 그게 가장 우리가 보기에도 김성태의 녹취록을 보더라도 내가 준게 있어야 준다고 말을 할 텐데 이 사람 참 답답하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 그리고 연어랑 술을 먹었다는 그 검사실 수원지검 검사실 이야기가 나오고 뭐 결제했다는 결제 영수증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실제 그 검사실을 가지고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쌍방울에 관련된 어떤 집무실처럼 뭐 거기에서 뭐 주주총회인가요? 뭐 이사회인가? 그런 회사 업무를 보도록 집무실처럼 제공한 정황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국민들께서 아 정말 검찰에서 이 특정 정치인을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진술을 강요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집중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사실 다른 건들도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잘 와닿지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보면 대장동이나 위례 사건 같은 경우에 녹취록에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 이렇게 녹취록을 조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치 윗선인 뭐 정진상, 이재명 이렇게 윗선에 윗 어르신들에게 뭔가 관여가 있는 것처럼 녹취록을 바꾸기도 하고 아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과 상관없는 4건 정도의 재판들이 있는데 예. 가령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렇죠. 뭐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안보 보고서 같은 경우에 외부에 공개해야 되는 범위를 가지고 증거를 인멸한 것처럼 잘못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증거를 조작하고 회유나 협박을 통해서 진술을 오염시켰는가 이 검찰의 공권력에 남용이 있었는가를 보는 국정조사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들을 보시면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걸 프레임을 자꾸 그렇게 봐라. 대통령의 사건의 결론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제기해 주신 뭐 이화영에 대한 유죄 확정 이런 것과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모아서 결국은 이렇게 조작 기소를 했으니까 이 공소는 잘못됐다. 취소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모아서 사실은 이걸 추진하려는 건데 저는 민주당의 결정적인 패착이 처음에 사실은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드는 것 자체 그 이름 자체 그리고 거기서 주장하는 게 국정조사하는 거 이 출발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좀 다른 형태로 좀 세련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막 아예 이름 자체를 그냥 공소 취소라고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한 거. 예. 그 자체가 결국 이제 결정적인 문제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 왜곡죄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공소 취소 누가 해요? 검사가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검사는 못 해요. 왜? 법 왜곡죄 때문에. 이것도 증인으로 다 그렇죠. 신청했잖아요. 법 왜곡죄가 있으니까 만약에 검사가 독단적으로 나 이거 보니까 공소 취소하랍니다. 해버리면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그러면 법 왜곡죄가 있는데 그걸 하겠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패착이 뭐냐면 퇴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검사들이 만약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퇴로를 법 왜곡죄를 만들어 놔놓고 공소 취소하라. 이렇게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면 결국 민주당이 너무 성급하게 이 문제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사실은 차단막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요. 나와서 지금 계속 논쟁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게 한 5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규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